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93명 늘어났습니다.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 평론가님 먼저 네. 확진자 상황부터 좀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 0시 기준이죠. 요새는 하루에 한 번만 체크를 하는데요. 네. 93명이 증가했습니다. 고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네. 100명 아래로 떨어진 일이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또 그 숫자를 보면요. 네. 처음에 76명, 74명, 그리고 84명, 93명. 네. 조금 올라가는 추이가 또 있습니다. 두 자릿수 안에서도. 네. 예, 그리고 이제 완치자 139명 늘어서 네. 골든 크로스는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네요. 계속 이제 퇴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는 이제 8,100명이 이제 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 이 확진자 증가가 더 컸습니다. 맞아요. 대구 경북이 낮아졌고요. 네. 근데 오늘은 그게 또 바뀌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55명, 네. 수도권에서는 21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이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 대구시에서 발표한 게 요양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나왔다. 지금 앞에 이 교수님 계시지만 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요양병원이었죠. 맞아요.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시설. 왜냐하면 여기는 기저질환 환자 네. 그리고 고령자들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고 걸리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요양병원으로 이제 번졌는데요. 지금 우선 대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이 여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74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아마 누적인 예.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이제 이 계속 감염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고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함해서 한사랑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5군데서 전체적으로 이제 80여 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요양 시설들에 대한 이제 이 집단 감염에 대한 방역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한 30%밖에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정도인데 지금 계속해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환자 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걱정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일 걱정하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대구가 신천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시설들이나 이제 요양병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쓸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환자 발생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 발생했었으면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역학조사관들이 바로 파견이 돼서 그 상황들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고 싶어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신천지 그러니까 확진자 관리하느라. 환자만이라도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확진자 발생한 사람들을 간신히 옮기는 정도뿐만 아니라 접촉자들도 요양병원 시설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 이제 타 병원에 옮기거나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아예 네.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없었었기 때문에 그때 조치 취하지 못한 환자들이 지금 다 확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네. 중증 질환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네. 기저질환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사실은 고령자들 거의 대부분 70대 넘는 고령자들이 대부분인데다가 네. 거기다가 다른 병 때문에 퇴원하기 힘드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병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구시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신천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줄었으니까 네. 이제 조금 여력이 생긴 거 아닐까 싶은데 요양병원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랑 질병관리본부가 회의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 상황인 게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미 그 안쪽에 그 병원 안에 바이러스가 이미 전파가 됐고 그 안에서 발생했던 환자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사실은 지금까지 약간 누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아직까지 대구 경북 지역이 환자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병실 상황이 이렇게 넉넉한 중환자들도 상황들은 많이 있고요. 예,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황이 발달하게 되면 아마 타 지역으로도 전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해서는 네. 지금 휴관 연장하라 지금 이렇게 공고를 예, 하고 있지 권고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강한 권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선제 네. 조치인 것 같은데 이걸 하면 또
돌봄 공백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반대급부가 생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은 어제 나왔지만 교육부는 개학을 2주 연기했죠. 네. 4월 6일이 개학인데 현재 시점은 네.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합니다만 4월 5일까지는 이 사회복지시설들도 최대한 좀 휴관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거의 계약하고 좀 맞추겠군요.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동시적으로 일어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시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지역 아동센터이거나 아니면 노인복지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99.3%가 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 그럼 왜 100%가 아니냐 이러실 수 있지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못해서. 네. 정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네. 열어놓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도 거기 아이들을 맡기는 게 좀 마음 편치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노인복지관도 대체로 다 경로당 시설들 문을 닫았지만 식사를 거르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와서 이 점심 한 끼라도 해결하시던 분들 네. 여기엔 도시락을 또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100% 휴가는 어려울 것 같고 99.3% 네. 거의 휴관을 했는데 4월 5일까지 이어질 유지해야겠군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확진자 수 얘기하면서요. 나흘째 두 자릿수는 유지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10명 정도 뭐 안팎으로 네.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들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될 때마다 조금 갑자기 좀 껑충 떴다가 조금 집단 발병 사례가 이제 좀 잦아들면 줄어드는 아마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 뭐 100명, 200명 넘었다가 또 다시 뭐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아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지역 사회 내 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중에 한두 분이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집단 시설에서 계속 확진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거여서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집단 발병 사례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지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 같은 취약한 직장들을 뭐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의 어떤 종사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종사자 관리를 하려면 어쨌든 그런 인적이라든지 재정 지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좀 정부 당국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개학을 연기하겠다. 네. 또 2주 더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유은혜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요. 탄력적으로 네. 개학 시기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중대본이라든가 네. 방역 당국과 협의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사실 탄력이라고 하는 건 뭐 앞으로 뒤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니까 네.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개학을 당길 수도 있고 더 미룰 수도 있다. 이 여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2주 여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 원래 예정대로 네. 다음 주에 진행을 봐서 조금 일찍 계약해도 되겠다 하면 당길 여지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 생각에는 당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미룰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둔 그런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요. 학교는 어쨌든 이렇게 일률적으로 움직여주는데 학원들이 이미 이 휴원을 풀고 네. 이제 다시 학생들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번 주부터 학원 개원하는 게 많아졌다고 맞습니다. 한 그러더라고요. 70%가 열 것 네. 같은 이제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학교를 봉쇄하면 뭐 합니까? 음. 학원이 똑같잖아요. 네. 교실에 또 모여서 공부하는 게 숫자가 더 많거나 적거나 차이만 있는데 네. 이런 면에서는 유은혜 부총리도 어제 사실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 조사는 교육부 차원에서 네. 또는 국세청이나 소방, 경찰과 함께 현장 점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강한 압박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뭐 사교육 시장, 경제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학교와 학원은 좀 발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전해봅니다. 윤해 부총리는 또 한편으로는 또 지원도 하겠다. 학원들 이제 어려운 네, 학원들이 네, 있으니까 네. 영세한 어려운 학원들 학원도 같은 경우에는 있고 대출 학원도 네. 사실은 자영업이나 네. 소상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교육 사업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도 1차는 됐고 이제 이것을 어쨌든 지원할 텐데 정말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생들을 못 받아서 어려운 학원은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윤해 장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그게 앞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뒤로 미루는 거에 조금 더 여지를 둔 거 아니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계약 시기는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충족돼야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감염병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 이번 학기는 쉬어야 되지 않냐까지 얘기하는 이번 분들이 학기 사실 전체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보완 방법을 택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뭐 EBS를 통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개발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3월 16일자로 이제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라 그래서 이런 그 발병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학교 휴업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돼 있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뭐 한국이나 이제 중국 사례들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내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를 휴교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소셜 디스텐싱이라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최소한 4에서 5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야 그 영국 내에서의 사망자 숫자를 한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꺼냈거든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 사실 영국이 어제부터 갑자기 예전에 뭐 사망자 있으나 뭐 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을 갑자기 바꿔서 진단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사망자 줄이려는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히 강화되기 시작했던 게 그 레포트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 레포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다시 발병 양상이 확실히 악화되더라. 이런 수학적 모델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측면들은 조금 더 연장하거나 더 오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이 역학하시는 분들 또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 다 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추세가 그래도 좀 줄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죠. 뭐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강조돼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깨지기 시작해서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화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끝내도 된다는 아주 강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나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들이나 뭐 사찰들이 이제 교회 뭐 예배라든지 되니까요. 법회를 다 이제 원래대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꺼내도 정부 당국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계약도 했는데 우리는 왜 못 먹이냐 그리고 이렇게 되죠. 직장들도 뭐 재택근무하고 있던 직장들도 다 본격적인 그런 이제 제대로 된 근무를 시작하려고 그러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 무너지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만남들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아뒀던 둑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효과가 예, 있다는 그런 거죠. 거죠. 계약이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델링에서는 아예 학교를 잠깐 열었다가 문제가 되면 조금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문제가 닫았다가 이런 식의 가설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실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2주만 더 연기된 것도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네네.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것이고 학교 비정규직 그 교직원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들이 지금 지금 뭐 급여가 안 나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지금 학교가 이제 계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네. 이런 재 문제 때문에 학교 문을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학기 정도 사실은 반년이지 않습니까? 올 여름 방학은 이미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낼 텐데 다만 지금 대학들은 개강을 했는데 두 주 미루고 온라인 강의 대부분 주로 온라인 강의로 네.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강의가 다운되는 등 그동안 안 쓰던 시스템을 구동하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예. 지금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초중고는 이 온라인 그 수업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강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그리고 강의들. 학원들은 인강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또 EBS 이 교육방송이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수능이 다 출제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획기적으로 네. 온라인 원격 교육 시스템이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가동돼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대책이 좀 마련되고 있나요? 아직은 뾰족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이 미결정된 것들이 많죠. 4월 6일 개학 즈음해서 수능을 연기할 것인가 그 문제도 그렇죠. 결정이 그 문제도 나와야 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 학기 가까이를 쉬거나 교육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면 그럼 올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뭐 고3과 재수생 학생들에게는 네. 어떤 시험 룰을 적용해야 될지도 또 초유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해결해야 될 제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도 고민해야 되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 대책 지금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 교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뭔가 지원책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윤해 부총리는 3월 23일에는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 네. 직원들은 출근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네, 네. 월급이 일을 나갈 수 있게 시작하겠다. 하겠다. 3월 네. 23일이니까 원래 계약일 정도는 네.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역시 타격이 있겠죠. 타격은 큽니다. 한 달 동안 쉰 셈입니다. 자, 이 교수님, 일단 계약이 연기됐다는 것도 언제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네. 어쨌든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23일 계약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사이에 학교 쪽에서 또 교육 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지금 좀 시간 번 김에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전체가 다 출석을 해서 하는 수업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의 방법들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분반을 시켜서 오전반, 오후반을 나누든지 아니면 하루씩 뭐 걸러서 나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반수는 이제 뭐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하면 공간 부족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도 예, 그럴 수 있겠는데요. 있죠. 그래서 2주간의 시간이 그냥 계약을 미룬 게 아니라 교육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이제 전문가들이 한 상황이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교육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네.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가장 관심이 집중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지금 분당 재생병원과 관련된 네네네.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엊그제 16일부터 기침과 콧물 증세가 있었고 어제 오후 2시에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6시간 후에 이제 확진이 나오니까 양성 음성이 이제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네. 확진으로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격리 치료에 들어가셨을 텐데 지금 이 분당재생병원은 확진자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병원 이제 일시 폐쇄됐었죠. 맞습니다. 이때 직접 이제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이 1,500명의 직원들에게 이 어쨌든 코로나19와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네. 상당히 뭐 이제 전수 검사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거의 뭐 이 저 밤낮 없이 또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아마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3일에 네. 16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흘 전 13일에 네. 정부의 간담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아. 여기는 이제 이 보건복지부 차관도 있었고요. 네. 김광립 차관과 방역대책 관계자들, 의료 전문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간담회입니다. 나왔다는 예, 거죠. 회의에. 아. 그런데 여기에는 또 수도권 내 대학병원과 네. 이 대형 병원 병원장들이 이제 모두 배석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김광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브리핑하셨던 분인데. 네, 매일 브리핑을 했는데 네. 지금 2주간은 자가격리를 이제 하면서 상태를 보겠다는 것이고 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자가격리 내지는 이제 밀접 접촉자는 그렇지 않다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도 보지만 이게 이 방역 대책의 수장들 혹은 주요 고위 관계자들이 네. 감염되는 사례가 이제는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는 좀 드물었지만 네네. 이제는 뭐 이 어찌 보면 총리의 영부인이라든가 캐나다의 경우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란에서도 뭐 복지부 차관. 이란은 복지부 네. 차관이 걸렸고요. 심지어는 또 사망자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데 어쨌든 수도권에 가장 이제 시설도 좋고 대형 병원의 병원장이 감염됐다. 이건 조금 이제 이 방역 당국에도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당재생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요. 환자가 꽤 늘어났는데 그 병원 환자보다 의료진이 감염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19명이나 의료진이 감염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되면 의료진 공백 이게 얘기가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대부분의 많은 의료진들이 이미 격리에 들어가 있어서 환자들은 이미 최소화시킨 상황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접촉 환자라고 했던 분들은 이미 다른 병원에 이미 좀 보내서 관리를 부탁한 상황이고요. 네. 남아있는 환자들은 주로 의료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자 사이에서 접촉했었던 분들이 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네. 아마 오늘 3시에 아마 이제 분당재생병원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경기도에서 발표할 건데 거기 들어보시면 좀 당황할 만한 얘기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은 좀 잘 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힌트를 좀 주신다면. 힌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3시에 아마 결과를 좀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 이제 역학조사 관련돼서 이제 좀 발견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들 자세하게 좀 듣지는 못했지만 좀 얘기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뭐 확산은 아니지만 지금 원장님이 발병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은혜강 교회 네, 지금 네.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더 늘어났고 거주지들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냥 뭐 은혜강 교회 신자들 네. 예배 참석한 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예배 참석을 하겠지만 네. 평일에는 일반 시민이잖아요. 직장인이고 거주지도 다 분포가 다르고 심지어는 이제 이 뭐 수도권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좀 놀라는 점은 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여 명의 신자. 135명이 네, 지금 135명이 신도 네. 전체고 뭐 예배 지난 3월 1일, 8일 드릴 때 한 90여 명 내외가 참석을 하고 그런데 뭐 이제 분무기 뿌리고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여기에 신자분들은 매우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세요. 자, 강동 소방서에 소방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천안 단국대 캠퍼스에 대학생도 있고요. 심지어 또 이제 생수 배달을 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 증상을 느꼈고 열이 났는데 이것을 견디면서 병원에서 해열제 처방을 받고 열을 낮추고 2주 가까이 생수를 배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감염의 우려를 낳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135명 신도 교회에서 오늘 현재 시점 6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고밀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면 정말 이게 소규모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긴 하지만 이 집단 감염 위험 왜 우리가 막지 못하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뭐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서도 좀 계속해서 2차, 3차로 지역 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구로콜센터처럼 네. 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 발병의 가장 안 좋은 면이 뭐냐면 집단 발병 자체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데 또 밀집된 공간에서 뭐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든지 출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또 집단 발병의 또한 씨앗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연쇄적인 고리들을 끊기 위해서는 사실 조기에 환자들이 확인되어지고 접촉자 관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뒤늦게 약간 좀 뒤늦게 이제 그런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방역당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에 예방하는 거 말고는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집단 시설 또한 이런 특히 교회나 이런 데는 자발적인 그런 뭐 온라인 예배나 이런 부분 더 강화가 돼야 되고요. 특히 중소형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부족해서 영상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교회라든지 교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13명이며 이 중 1,54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의 18.3%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3명이고 격리 해제는 1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총 84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80.2%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9.8%에 해당됩니다. 각 지역별로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시면 어제 신규로 증가한 환자 수는 서울 지역이 5명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로구 콜센터 관련돼서 접촉자나 가족 등에서의 환자가 일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안교회하고 관련된 PC방 관련된 사례도 일부 한두 명 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인 46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지금 요양병원 등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확인된 그런 종사자나 환자에 대한 발생이 증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세종에서도 해수부 관련돼서 접촉자로 분류된 분 중에서 양성 확인이 되는 분이 보고되고 있고 경기도는 주로 은혜강 교회 관련된 접촉자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조사로 어제 환자 수가 15명 증가한 상태입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은혜강 교회에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소재의 분당재생병원 관련해서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추가로 확진된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자와 그 방문한 장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서구 소재로 되어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총 74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종사자가 17명, 환자가 57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전체 종사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였고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방대본의 즉각대응팀과 대구시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요양병원 4개소에서 총 13명이 확진이 되어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더 확대된 그런 조사를 통해서 환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지역과 미국 그리고 이란 등의 중동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최근에 검역 과정을 통해서 11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그런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9일 0시를 기해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그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 및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간 증상 여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 여행력 정보는 DUR, ITS,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선별진료 등을 참조할 수 있도록 명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의 명단은 지자체로 통보해서 입국 이후에 감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국가별 그 위험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출국 전에는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현재는 유럽 또 동남아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도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중요 불효불급한 해외여행은 연기시키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입국 시에는 기침,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자진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검역관의 그 조치에 따라서 검역 조사를 받고 자가관리 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아 주시고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의심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1339나 관할 보건소의 문의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되 의료진에게는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종교행사, 교회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초기의 증상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시기에 전파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다시 한번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 자, 정은경 본부장 오늘 브리핑에서는 해외 여행 또 입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중점을 둬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밤 자정인가요? 내일 네네. 자정부터인가요? 오늘 밤 자정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하는 거죠. 이미 이제 일전에 발표했던 건데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정이 지나면 네. 당장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19일 0시를 기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기존에는 이 6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입국 절차를 썼는데 처음엔 중국이었고요. 네.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 그다음에 유럽 5개국에서 전 유럽으로 확대됐다가 네. 이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모든 대해서 입국자. 네. 특별 내국인 입국 외국인 절차. 가리지 않는 거죠. 내국인 가리지 네. 않습니다. 네. 이 절차는 다 거쳐야 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면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진이고요. 여행령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열 체크합니다. 유증상이면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네. 또는 이제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자가 관리 앱을 깔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역학조사관의 모니터링에 응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게 특별 입국 절차인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한 것, 이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차단을 한 것 외에는 이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네. 입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 오늘 밤 지나면 모든 입국자에게 해당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강화하는 것은 네.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발병 사례들이 역유입, 많이 네.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네, 역유입 네. 사례 이게 여기에 열어나고 있다는 두려운 거죠. 상황이 됐는데 네.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잖아요. 불길을 잡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유럽에서 들어온 분들로부터 확진이 늘고 있는데 당장 엊그제 기준으로 55명이 네. 일단은 이 유입이 된 분들이에요. 음. 근데 이 중에 유럽발이 27명, 네. 중국발이 16명, 중국 외에 아시아 지역이 12명 이렇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유럽이 위험하다. 이걸 우리도 지금 인식하고 있고 이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전 유럽으로부터 30일 동안 입국 금지. 처음엔 영국, 아일랜드 제외했다가 다 포함시켜 버렸고요. 네. 지금 미국인만 들어올 수 있는데 입국장에서 10시간 대기하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맞습니다. 겁니다. 줄 엄청 서 네, 있더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EU는 이 EU 유럽 통합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 발생한 이후 최초로 네. 이 이동을 자제하는 전체적인 거의 30개국의 합의가 또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지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 수준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대구 지역 아직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구 지역 상황이 안정이 됐고 또한 입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앱을 깐다든지 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제 확인도 가능하고 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선별진료소 자체도 상당히 촘촘하게 갖춰져 있어서 그분들이 언제든 진단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됐는 데다가 게다가 네. 입국자들이 여러 국가들 서로 막으면서 입국자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이미 갖춰진 잘된 체계를 가지고 잘 유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지금 수준을 더 잘 유지하되 오히려 이제 감시와 또한 연락들 를 잘해서 능동 감시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발병 상황을 잘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더 문제는 현재 유럽에서 지금 국내로 들어오려는 교민들이라든지 네.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충분히 들어오기 전에 입국 금지가 되면 그들이 또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남아 있을 그런 가능성이 문제가 상당히 있군요.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네. 유럽은 지금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네. 봉쇄를 하지 합의를 않았습니까? 했죠. 예. 우리도 이제 뭐 아까 정은경 본부장도 특별한 일 아니면 여행 가지 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미 유럽 나오고 여행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안 된다 이런 게 유럽 있습니까? 여행은 한 달입니다. 한 우선 달이요, 예, 일단. 이게 네. 이제
이 시작 날짜는 조만간 정하기로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네. 하기로 했고 기간은 우선 한 달. 필요하다면 연장될 수 있죠. 이것도 우리 계약이나 마찬가지로 걷잡을 수 없다 그러면 연장될 거고요. 네. 그리고 잡혀간다 그러면 이제 30일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발 이제 입국을 막으면서 우선은 이달 말까지, 네. 3월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또 유동적으로 조정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이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네. 우리나라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네. 혹은 여행을 다녀와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음. 최근에 뉴욕에 아들 집을 방문했던 부부가 돌아와서 네. 아내분부터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60대 부부인데 네. 해외여행을 이집트의 카이로와 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중동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초의 사례는 뭐냐면 20대 유학생인데 미국 유학생입니다. 여성인데 20대 여성이 필라델피아에 유학하고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네.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제외에 계신 교민들이나 유학생도 네. 사실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클 것 같고요. 항공편도 쉽지 않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들어왔을 때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에도 우리가 이제 해외 유입 방역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